자, 스토리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여기 미국 국기도 보이고 이란 국기도 보이죠? 네, 막 서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주제 타이틀이에요. 미 이란 전쟁 이유와 타격받은 한국 증시. 다음,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독일 하팡로이드 등 일본 해운사와 주요 오일 메이저들이 해협 운항을 멈췄다고 하고요. LNG 운반선 최소 9척도 항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LNG의 약 3분의 1, 석유의 약 6분의 1이 통과하는 에너지 동맥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카타르산 LNG와 사우디산 원유 대부분이 지나간다고 하네요. 폭 55km 중 유조선이 실제 통항할 수 있는 구간이 10km 이내고 대부분 이란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 JP 모건에 따르면 작년 6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경우 유가가 120에서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한국의 수입 원유 중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비중은 약 65%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우회 수출용 홍해 송유관이 있는데 수송 능력이 하루 원유 물동량 이제 약 2천만 배럴의 7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우회 루트를 택할 경우에 수송 비용은 지금보다 50에서 80%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LNG는 국내 수입 물량의 약 19.7%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하고요. 사태가 장기화하면 전력 도매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도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뛸 경우에 이미 수익성이 취약한 업계에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 자동차, 가전, 타이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위치가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원유 65%, LNG 19.7%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거죠. 다음, 항공업계의 경우에 항공유가 영업비용의 최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해운업계는 유조선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미 영 해군의 호위 아래 선박을 운영해 왔는데 미국이 사태의 직접 당사자라서 이제 그런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한국 기업들의 경우 2018년 이후 사실상 이란에서 철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UAE,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등에는 전자건설, 방산 분야 국내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여기 뒤에 사진 속의 인물이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 스티브 아이즈먼이라는 사람이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단 한 건의 거래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에 반응하고 있고 유가는 오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잘 전개된다면 두 달 뒤 가격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클레이즈 트레이딩 데스크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주요 지정학적 사건 발생 다음날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고 상당수 사례에서 한 달 내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하네요. 다음, 자, 이번 사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고문은 이번 충돌을 글로벌 경제의 또 하나의 부정적 충격으로 규정을 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엘 에리언은 사태가 길어지고 확산될수록 글로벌 경제에 더 스태그플레이션적일 것이다. 그리고 공급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네요. 나는 성장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걱정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외국인이 3일 코스피에서 5조 1487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3조 2100억 원, 1조 2200억 원을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관도 8859억 원을 순매도를 했네요. 개인은 반면에 이제 5조 7974억 원을 순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해봤지만 폭락은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음,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주식 19조 9천억 원을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 한 달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순유출이라고 하네요.
지난달 27일에만 하루 기준 역대 최대치인 7조 1천억 원을 순매도하기도 했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 86%, SK하이닉스가 63% 상승하며 강세를 보여 차익 실현 유인이 커진 데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제금융센터가 말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국내 채권 8조 원어치를 순매수해서 채권 보유 잔액이 전달보다 7조 2천억 원 늘어난 349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네요. 삭소마켓츠의 차로 차 하나 수석 투자 전략가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대규모 매도는 시장 심리가 재조정되고 포지션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메모리 시장의 상승 사이클은 분명한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노출을 줄이는 것으로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견고하더라도 큰 규모의 자금 이동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전문가들은 이번 역대급 하락이 가파른 상승세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에 따르면 반도체라서 빠진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내리는 것이다. 한국 증시는 올해 상승 속도가 유독 가팔랐고 조정도 그에 비례해 급하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국장 랠리의 메인 엔진이었던 이익 개선,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 매력, 정책 모멘텀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폭등장 이후 단기 조정으로 속도 부담을 덜고 가는 과정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셀린첸 JP모건 아시아태평양 신용통화 영업총괄은 고객들이 현재의 변동성도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의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다음, 지난 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의 대표지수인 TA35는 4.61% 올라 사상 최고치인 4,318.50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대형주 위주의 TA125 지수 역시 4.75% 오른 이제 4,268.43으로 장을 마쳤다고 하네요. 이스라엘은 이제 계속 지난해 전운이 감돌았는데 최근 1년간 주가가 75%나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S&P 500 지수가 0.04% 올랐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도 0.36% 상승 마감했다고 하네요. 경제 전문 매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위협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발전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며 자국 주식을 밀어올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은행인 하프알림의 수석 전략가 모디 샤프리르에 따르면 역사는 이스라엘 경제가 전쟁이나 군사적 사건에서 빠르게 회복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쟁 이후 이란의 핵위협이 제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했네요. 다음, 이 그래프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의 대표지수가 이제 4.61% 올랐다. 그래서 4,318.50으로 마감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티르키예를 거치는 육로 송유관을 통해 수입을 한다고 하네요. 가봉, 나이지리아, 콩고, 브라질 등도 이스라엘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스라엘은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도 수입 원유의 60에서 70%를 캐나다, 멕시코에 의존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산 원유 비율은 10% 내외라고 하네요. 자, 다음, 6,244였던 코스피가 7.24%가 빠지면서 6,000선 뿐만 아니라 5,800선마저 무너져 5,791.91에 마감을 했다. 59,000선 안팎을 유지하던 일본 니케이 평균은 최대 2.7% 급락한 데 이어서 3일에도 3% 넘게 추락하며 56,279.0으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틀간 약 4.37% 하락을 했고요. 대만 가권지수도 2일과 이날 연속 하락하며 34,300선까지 밀렸다고 하네요.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급등하면 기업 원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무역수지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자극하다 보니 아시아 증시의 낙폭이 유독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웅 시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만약 유가, 브렌트유가 연평균 62달러에서 82달러로 20%가량 오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45%포인트 나아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다음,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중동 전쟁 등 외부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국내 증시는 단순히 주가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면에 일시적으로 들어선 영향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윌슨 모건스탠리 전략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 위험 이벤트가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하락 변동성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 이번 전쟁과 관련해 시장이 진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는 유가가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올라 경기순환 주기를 위협하는 경우뿐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대신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 중동의 군사적 갈등이 일주일 전후의 초단기나 1에서 3개월간 지속되는 단기 시나리오의 경우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가 각각 5%와 10% 내외의 하락을 겪은 후에 상승 추세를 재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기 시나리오의 경우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는 20% 내외의 하락을 겪은 후에 상승 가능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시나리오에서는 30% 이상 하락한 후에 다시 대세 하락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네요. 다음 여기 나온 표는 이제 아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던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다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공격 개시일이 수주 전에 이미 결정됐고 수개월에 걸쳐 준비됐다 라고 합니다. 이 계획이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테이블에 동시에 앉아 있던 시점에 확정됐다고 하네요. 다음 중재자 알브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이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마무리했다 라고 밝혔고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일부 의제에서는 합의에 도달했다. 일주일 내로 4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부사이디는 이란이 핵폭탄 제조에 쓰일 핵물질을 결코 부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고 했고 2015년 오바마 시절 핵합의에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돌파구라고 평가를 했네요. 그런데 미국 측은 실망한 채 제네바를 떠났다는 메시지를 흘렸고 공식 논평은 내놓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알브사이드는 진지하게 진행 중이던 협상이 또다시 의도적으로 훼손됐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조지타운대 카타르 캠퍼스의 이란학 전문가 메흐란 캄라바 교수는 이스라엘이 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2009년 작성한 전략문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은 이 같은 시나리오를 청사진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해당 문서는 미국이 공격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고 이란이 좋은 제안을 거부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전쟁의 책임을 이란에 돌릴 수 있다라고 권고했다고 하네요.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해 보복을 유발하면 미국 여론이 참전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17년 전 싱크탱크 문서의 논리가 2026년 백악관 내부 논의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었다는 거죠. 3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인 아람코의 라스타누라 정유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미국과 사우디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 마지드 탁트 라반치는 이미 사우디 형제들과 직접 소통을 했고 이란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에 책임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통신사 타스님은 이 공격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공습 일주일 전 린지 그레엄 미국 상원의원은 사우디를 끌어들이기 위해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과 면담한 또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위장작전의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2025년 6월 12일 전쟁 당시에 동일한 언론들이 이란 시민의 환호 장면을 잇따라 보도를 했는데 상당수 영상이 전혀 다른 지역과 시점에서 촬영된 것이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조작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 중국의 화재 장면, 심지어 소부 영화 스티커까지 이란 관련 영상으로 유통이 됐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같은 언론사들이 이제 동일한 보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란 관련 허위 정보 여부를 판별하는 사실 확인 작업 자체가 서방 주류 언론사와 이스라엘 측 기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단독 보도에 따르면 CIA는
공격 2주 전부터 하메네이가 제거될 경우 IRGC 강경파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 공습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 공습으로 핵 프로그램이 사실상 수십 년 퇴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 정보기관의 초기 평가는 수개월 후퇴에 불과하다고 파악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2025년 6월 1차 전쟁 당시 IAEA의 이사회는 이란이 핵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결의안을 6월 12일 통과시켰고 이스라엘은 다음날 이란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그로시는 결의안 통과 나흘 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성격임을 검증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밝혔는데 열흘 뒤에는 이란에서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미국 대통령 J.D. 벤스는 이 결의안을 군사행동의 근거로 즉각 인용을 했고요. 이번 2차 전쟁 직전 그로시는 이란의 핵물질 대부분이 1차 공습 후에도 대량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습 직후에는 다시 방사성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다음 공화당 의원 토마스 메시는 이번 전쟁이 앱스타인 파일 논란을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조작이라고 이제 공개 비판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를 폭격한다고 앱스타인 파일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라고 적었다고 하네요. 트럼프 본인은 파일 공개를 꺼렸던 이유가 지인들이 다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하죠. 앱스타인은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연계돼 이제 활동한 정황이 파일을 통해 드러났고요. 지인들의 정체와 이번 이란 전쟁의 배경이 같은 선 위에 있다는 시각이 또 제기된다고 합니다. 다음 터커 칼슨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원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의 최대 후원 기반인 유대자본의 이해관계가 이번 전쟁 결정에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전직 CIA 분석가이자 내부 고발자 출신인 존 키리아쿠는 미국이 이란 지하 핵시설을 폭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트럼프 측에 통보했다는 정황을 또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자, 정보 커뮤니티 최고의 수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이란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핵심 멤버이고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중동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1일 시장조사기관 K플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하루 평균 약 138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다. 이란의 해상 원유 수출 물량 가운데 80%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구매국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전체 해상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3.4%이고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하네요. 중국 전체 원유 정제 능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둥성의 민간 중소정유사들이 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은 저렴한 가격의 원유를 들여와 제조업 원가 경쟁력을 높여왔는데 이제 이란산 원유 공급이 끊기면 이 전략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물류 차질과 보험료 상승, 운임 급등 등이 에너지 수입 단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제 지난해 해상 원유 수입량 중 약 4.5%를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이 수입을 했는데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사실상 중단이 되어버렸다.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연구소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고 이란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중국이 이점을 누리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란의 영구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경우 중국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석유 공급원을 하나 더 잃게 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에 비해 전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걸 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오늘 주제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기 이제 그림은 한국 증시가 타격을 받은 모습을 좀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회복한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